그러면 그 아까도 뭐 이제 지자체별로 지원금의 그런 금액도 다르고 그러니까 표준화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선 관련 조례안 제정이 또 필요해 보이거든요. 의원님 혹시 뭐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과도기적 과정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시군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시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예산을 편성이 이제 지자체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경기도가 이렇게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강제할 경우에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서 지자체에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 예산 편성 권한을 저희가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이 시군 단위에서도 이제 자체 조례를 통해서 지방체육회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별로 이제 예산 규모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급적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할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우리 처장님과 함께 작년 12월 말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도의회에서 제가 자장을 맡아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현실적인 이 운영비 예산 격차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체육회 차원에서 어떤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그리고 인력 조직의 그런 매뉴얼을 이렇게 작성해서 우리 이제 각 시군 체육회에서 지자체장과 이렇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만약에 협력과 협상이 필요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초 작업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수기 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시행착오를 줄여서 앞서 나왔던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고자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은 일단 모여야 돼요.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지 해결책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차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이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꼭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시도 간에도 불균형이 있고 또 각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구 간에도 불균형이 있고 이 불균형이 사실은 뭐 자치단체 규모나 인구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소간의 불가피한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의 공통 기준 이런 부분들은 좀 마련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어려운 점은 만약에 도에서 뭐 국가에서 표준을 만들거나 도에서 표준을 만든다고 해도 또 바로 현장의 시군구역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건 약간 좀 한계로 작용을 한다고 보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표준이 필요한 거는 그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서로 경쟁하게 하고 자치단체 간에도 그러니까 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경쟁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체육회에서도 우리 오주원 의원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연구 과제로 그러니까 시군구 체육회 현황도 좀 조사하고 그 부분에 어쨌든 최소한의 공통 표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우리 도민 여러분들, 우리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체육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체육회의 어떤 부분을 바라고 있는지 저희가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지방체육회에 바란다. 우리 시민들은 어떤 점을 바라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바로 충분한 체육시설. 그렇죠. 뭐 어떤 스포츠를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하면 못하죠. 의원님, 진짜로 부족한가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생활체육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공공체육시설 공급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고 또 지역별로 편차도 상당히 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공공체육시설을 만약에 조성하려면 많은 자원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민간과 공공체육시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도심지에 폐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폐교를 지자체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 공공체육시설로 지금 환원해서 시민들에게 체육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와 함께 민간 체육시설인 대학이라든지 기업 소유의 그런 체육시설을 또 지자체와 체육회가 협력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 공공체육시설의 초기 조성하는데 부담되는 그 막대한 제한과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점을 바라고 계실지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요즘 뭐 생활체육 많이들 하시죠? 차장님 어떻습니까? 생활체육 아직까지 활성화가 좀 덜 됐을까요? 생활체육 참여율을 뭐 지표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세계적인 기준에서 봐도 저희 나라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도도 전체적으로 보면 17개 시도 중에 좀 낮은 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체육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그러니까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은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정부에서 꼭 지원해야 되냐 이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중대한 전환점이 있었던 게 2021년도인가 이제 스포츠 3법이라고 스포츠 기본법, 스포츠 클럽법, 그다음에 체육복지법이 세 개가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활동을 할 권리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했던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체육 지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라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이건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생활체육은 사실은 생활의 현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학교가 됐던 교회가 됐던 뭐 야외가 됐던 또는 직장이 됐던 이런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이 공동체의 건강한 그러니까 분위기, 건강한 가치를 공유하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또 참여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네요. 왜 생활체육 시설을 왜 국가가 또 지방자치 정부가 이걸 제공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점을 바라고 계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인데요. 맞습니다. 그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노인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도 그 정말 생활체육을 하고 싶은데 할 기회와 인프라가 없다라는 점도 있는데 의원님 많이 신경 쓰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이제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건의를 이제 도체육과와 그리고 이제 도체육회에 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함께 좀 해결 방안을 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우리 도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외계층 없이 다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저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생활체육회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라든지 해결책이요. 최근에 그 대한체육회가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지방체육회에 대한 협력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방체육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될까요? 가장 시급하게.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체육행정,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체육행정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버넌스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수기와 공론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지연 말단적인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체육 분야는 이제 국제적인 IOC를 정점으로 하는 국제적인 이제 거버넌스도 있고, 내부적으로 대한체육회를 정점으로 해서 시군구 체육회가 가는 그러니까 국내적인 행정 거버넌스가 있는데, 이 거버넌스가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기존에 몇 개의 법을 고치는 것으로 해결을 찾아보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정책하시는 분이나 특히 체육행정 일선에서 체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우리 의원님 같이 그러니까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또 행정적인 그러니까 통제나 그러니까 감사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 말씀이시죠. 자,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나눴습니다. 사무처장님, 오늘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국가가 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정부의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예산 항목, 기금회계에서 예산 지원할 항목이 전문체육, 생활체육, 뭐 체육복지 이쪽은 있는데 지방체육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앙정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시도나 시군구체육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떨어뜨리지만 그와 관련된 인건비나 유지 운영 예산을 전혀 내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 전국 단위 행사라는 전국체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17개 시도가 전체가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지 국가 예산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할 때 기금액의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또 시도나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나 또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체육 분야에서도 재정분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꼭 필요하겠군요. 그 지방체전에 국가 예산이 지원 안 된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 의원님,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공론화 과정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연말에 이렇게 토론회도 하면서 경기도 차원 그리고 이제 시군 차원에서 이런 해결 방법만 모색했는데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니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그리고 대한체육회 차원의 그런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입법적인 노력이라든지 그런 예산 재정 분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고 공론화를 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해 주신 사무처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지금 나름 열악하지만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또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 목소리를 이제 통합을 좀 시켜가지고 좀 목소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앞서 이제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또 아까 키워드가 또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까 좀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후반기 의정 활동도 1년 조금 남았습니다. 나오신 김에 카메라 보시고 또 지역구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제 말로써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그런 생활체육, 문화, 관광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고요. 우리 하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제 경기도민 여러분 끝까지 묵묵하게 다가가서 경청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현안 돋보기에서는 지방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건강 중요하죠.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오지훈 경기도 의원님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